네, 지난번 미국 뉴욕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3%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새벽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는 모두 3% 넘는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3.1% 내려서 25,027의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3.24% 하락해서 2,700의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3.8% 내려서 7,158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0월 10일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어제와는 또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 주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0일간의 휴전을 선언하면서 어제 뉴욕 증시는 크게 올랐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부각됐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 내에서부터 추가적인 협상 기간인 90일의 시작 시점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 1일부터 90일이 개선된다고 말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백악관은 지난 1일부터 협상 기간이 이미 시작됐다고 수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트위터에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연장되지 않는다면 시 주석과 따뜻한 만찬 이후에 90일 만에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앞으로 석 달간의 협상 기간 동안 미국의 강경 기류가 지금 읽히기도 한다면서요. 네, 트럼프 행정부 내에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앞으로 협상을 주도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협상을 이끌도록 지명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스티브 무누신 그리고 레리 커들로, 윌버 로스, 피터 나바로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중국과의 실제 협정이 정말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낮아지거나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었던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도 커들로 위원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합의는 아직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소식에 어제 각각 2%와 1%가 넘는 상승폭을 보였던 포드와 GM의 주가는 오늘 그 상승폭보다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중국과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관세매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과 중국의 이견이 여전하고 또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어서 추가 협상 90일 안에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부추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그리고 또 미국 국채 금리 움직임도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제 만기가 긴 국채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2년 만기와 3년 만기, 5년 만기 국채 금리가 11년 만에 역전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에서 동그란 부분이 그 2년 만기, 3년 만기 그리고 5년 만기 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단기 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은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면서 통상적으로 향후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신호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2년과 10년 만기 금리 차이입니다. 지금 이번 그림을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10년 만기 금리고요. 맨 아래에 있는 게 2년 만기 그림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와 2년 만기 국채 금리의 격차는 11년 만에 최저치인 11 베이시스 포인트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연준이 이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에 나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 시장에는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키우고 있는데요. 신채권관으로 불리고 있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최고 경영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채권 시장이 앞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또 애플 주가가 크게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홍콩 상하이 은행이 투자 전망을 하향 조정한 데 따른 여파로 4% 넘게 내렸습니다. HSBC가 투자 보고서에서 애플의 투자 전망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하고 또 목표 주가도 205달러에서 20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애플의 주가는 지금 170달러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고서를 작성한 HSBC의 에르완 람브루 연구원은 애플은 이미 구축된 하드웨어 기반이 줄어들지 않도록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증시 움직임도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